장관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은 제일 중요한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과 청와대 인물들도 각자의 생각을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방정맞게 언론에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협화음은 결국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엄중한 시기에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의 발표를 청와대가 나서서 부인하고 수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문정인 특보가 국방부 장관의 참수부도 창설 계획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국방장관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남북이 극한 대치 속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을 야단을 쳐서 우리나라 군의 사기와 체면을 깔아뭉개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놓고 청와대가 반발하자 바로 며칠 뒤 입장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도 핵 보유, 전술핵 공유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카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악수를 두어버렸습니다. 또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의 시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굉장히 늦춰질 것이다 라고 밝힌 반면에 통일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장관은 체제 보장은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북핵의 목적 하나를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생각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너무나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까지 결정한 뒤에도 문정인 특보는 군사적 유용성과 민생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부 및 최고 동맹국 미국의 엇박자를 계속 지금 놓고 있습니다. 또 문정인 특보는 9월 26일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의지로 항의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또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워싱턴에서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부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로서는 미국의 B1B 비행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어서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B1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을 비행하고 온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서로의 말이 다른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치열한 지금 남북 간의 심전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국민들이 대통령, 청와대, 특보,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황당한 진실 게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어떤 창피를 느끼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대통령 특보라는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사임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NSC 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또 고위급 선에서 NSC 상임위에서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질수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의 부처 본연의 성격상 부처별로 업무에 대한 주안점이 상이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하시던 사례들을 유념하여서 외교부로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서 더욱더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틸러슨 장관과는 수시로 전화 통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도 제가 창피하다거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해하게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를 폭을 서로 넓혀나가는 그러한 대화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특보의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특보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 의견이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똑같은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입장이 저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여러 가지 엇박자를 내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은 당장 해임해야 된다 하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비상한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갖다 하게 예정돼 있는데 친북 좌파 단체들이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들은 시위 계획까지 공개를 했는데 국회,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국빈 방문하는데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특히 미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뉴스에 우리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모욕하는 또 지금 화형식까지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뉴스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의 의미가 남다르고 또 많은 성과를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계획된 시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한 대사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알려주고 있고 경찰청하고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방송 문제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오늘 국정감사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또 참여하는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여기에 권력의 하수인을 투입한 다음에 보도지침 내리고 블랙리스트로 방송을 통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기자와 PD 수백 명 해고하거나 징계하고 부당 전직시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켜 놓고 지금 이제 방송인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기존 권력에 장악돼 있던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권했던 당시에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 중에 유엔 1, 2위원회 결의안 중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 왜 입장이 다르냐, 미국과 입장이 다르냐, 또는 이게 북한을 편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찬성해서 이것은 큰 차이가 이거 입장이 똑같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L35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는데 여기에 기권을 한 이유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하고? 2015년부터 기권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현재 이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기권이라는 입장을 선택한 이유가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다. 전쟁 피해 국가임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을 전쟁 피해 국가라고 지나치게 이 결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범 국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대로 일본이 전쟁 피해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그런 새로운 요소를 일본 측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거면은 한국 원폭 피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할 경우에 이런 문안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반향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권 입장을 단연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L35에는 일본을 전쟁 피해국으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권을 선택한 건데 이것을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나가버렸네. 국제기구 분담금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최근 2년간에 전체적으로 9.9%가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봤더니 외교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111개 분담금은 3.8%, 2년간 3.8%가 증가한 반면에 다른 부처, 35개 부처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다른 부처에서 분담하고 있는 35개 부처 295개 분담금 내용은
무려 20.6%가 증가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이 이렇게 각각에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장관님께서 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국제기구 분담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제사회에 내는 기여금이 상당히 분절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담금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그 분석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도표를 보고 저도 지금 그 수치상으로는 지금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국제기구에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개수를 보면은 해양수산부가 35개, 산업통상자원부가 3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개, 35개 부처에서 총 295개 분담금을 2,937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처에서 내고 있는 분담금이 과연 우리의 그 외교 정책, 외교 전략에 전부 다 부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게 우리 외교 정책에 다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4월 외교부 주도로 제1차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담금 관리 그리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분담금 문제가 이렇게 다 분절화돼서 각각의 부처에서 이렇게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295개의 분담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분담금의 내용을 보면은 유사 중복성 분담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실까요? 원자력의 평화적 기술 이전, 기술협력 기금으로 2,148억, 그 다음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사업, 기술협력 부담금, 또 300억.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 혹시 장관님 아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분담금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면서 많은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사실 이 분담금을 활용해서 외교 전략들을 각국이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분담금을 악용하는데도 유네스코의 경우 뭐 일본처럼 악용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각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이 분담금을 상당한 이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실제로 자기 국가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런 분담금들은 전혀 이러한 외교 전략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에도 역시 14개 부처가 28개 분담금 내고 있고 유네스코의 6개 부처가 14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분담금을 다 납부를 하는 이유, 이게 혹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그 이슈가 논의가 되는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취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요. 각 부처가 국제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대시켜서 국제기구에 자기 부처의 공무원 파견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부처 이기주의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ODA 사업도 물론이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ODA 사업 무상 ODA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총액을 봤더니 1조 9,108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유상 ODA까지 합치면은 3조 3,71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우리의 과연 외교 전략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ODA 사업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통합하는 회의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금 분담금 문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동북아 정세와 북핵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금방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는 의제 전반적으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물론 그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일치된 입장, 북핵 불영 그리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그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달성한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추상적인 레토릭으로 끝나서는 현재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불안,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 해법들이 이번 그 정상에서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북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미 FTA 등으로 해서 한미 간의 엇박자나 불협화음이 나와서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를 확고히 하고 서로 신뢰하는 경제적 동반자이자 안보 공동체임을 재확인하고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요소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양 정상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신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동맹 신버전으로 북핵 대응에 대한 여야의 평행선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치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북한의 핵과 ICBM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도 그랬고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뀐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모델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큰 틀에서 야당의 주장을 수용 방안을 찾아야 하고, 야당은 정부의 주도권과 현실적 애로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 여야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게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연다면 남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의 틀을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핵에 대한 군사적 방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군사적 방어 조치에 대해 정부 여당의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남북 대화는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안보는 미국의 구두 약속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 마지못해 배치한 정부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의 전략 순환 배치
약속은 미국이 구두로 약속해 준 것이지 의무적 보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꼭 지켜야 할 의미도 없고 국제 정세나 국내 사정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불분명하고 미국의 해구산을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조약이나 협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 여당의 안보 체계는 불안합니다.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이나 핵 우산을 강제할 수 있는 조약이나 협정이 지금 있습니까? 조약, 명문화된 조약은 없지만은 미국은 여러 계기에 공개적으로 또 회담 시 그 한반도의 그 방위에 대한 공약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제도적 보장 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미국의 구두 약속에만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결탁해서 코리아 패싱 현상이 일어나거나 국제 정세의 변화나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미 동맹의 그 실현은 기본적으로 연합 방위 태세로 실현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연합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사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확고한 그 동맹에 대한 그 현실적인 저는 지금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의 핵 우산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그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할 것에 대한 약속이 그것도 역시 있습니다. 구두 약속입니다. 그 회의체에 불과한 것이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핵 재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국민 다수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과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핵 재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NPT 체제 탈퇴와 IAEA 제재 등 현실적 난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반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우리가 유사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북핵 억제 수단으로 군사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릴 만큼 한가지 않습니다. 북한 핵은 계속 발전되고 고도화되어 핵 병진 건설 선언 5주년이 되는 내년 3월쯤에 스스로 핵 완성과 핵 보유국 주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야가 찬반 양론으로 갈린다면 입장이 서로 다 다른다면 국민들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고 힐난하고 추궁할지 모릅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군사적 방어체제를 튼튼히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핵화만 외치고 미국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야당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절충 방안을 찾거나 야당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장관님께서는 또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야당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간부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인데 그런 설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간부가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외교부 간부들이 있습니까? 정부의 북핵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가 있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야당은 야당 주장만 외치고 정부는 정부 주장만 반복하고 여당은 정부만 두둔하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허점이고 구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절충점을 제안합니다. 한미 동맹의 신버전이 필요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서 전쟁 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미국의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고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차분하게 촘촘하게 해나간다면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북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신버전으로 여야 안보 합의 모델을 만들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새로운 북핵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동맹 신버전, 한미 상위 방호조약 개정과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에 대한 장관님의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당 의원님에 대한 그 외교부의 브리핑이 소홀했던 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 또 동맹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로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인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혜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신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만 해결된다면 지금 여야 간이나 국민 간의 갈등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길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이게 지금 핵무장하자 무슨 전술핵 재배치하자라는 걸 능가하는 그런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정부 측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륙 세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복판 북경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혀지는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은 해양 세력의 종주국인 일본 복판인 동경에서 아베가 이끄는 그 자민당 압승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사 대국화하는 개헌이 곧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신짜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각축장이 지금 한반도에 되고 있다. 소위 스트롱맨들의 전시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기 5분 전 상황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 보유가 분명합니다. 한반도는 6개월의 최대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0년 전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왕좌왕 국론 분열하다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자꾸 어떠냐. 나는 그때보다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말만 무성합니다. 실제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멸망 그 당시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된 나라고 가장 빨리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쓰레기 한 톨 없이 피 한 봉을 안 흘리고
촛불 명예혁명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정말 비상한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갖다 하게 예정돼 있는데 친북 좌파 단체들이 반미 반트럼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들은 시위 계획까지 공개를 했는데 국회,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국빈 방문하는데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특히 미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뉴스에 우리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모욕하는, 또 지금 화형식까지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뉴스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의 의미가 남다르고 또 그 많은 성과를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계획된 시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한 대사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알려주고 있고 경찰청하고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방송 문제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늘 국정감사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또 참여하는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여기에 권력의 하수인을 투입한 다음에 보도지침 내리고 블랙리스트로 방송을 통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기자와 PD 수백 명 해고하거나 징계하고 부당 전직시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네. 미국의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어떤 창피를 느끼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대통령 특보라는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사임시켜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NSC 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또 고위급 선에서 NSC 상임위에서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의 부처 본연의 성격상 부처별로 업무에 대한 주안점이 상이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하시던 사례들을 유념하여서 외교부로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서 더욱더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틸러슨 장관과는 수시로 전화 통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창피하다거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해하게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의 폭을 서로 넓혀나가는 그러한 대화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특보의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특보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 의견이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가 똑같은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입장이 저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여러 가지 엇박자를 내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은 당장 해임해야 된다 하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켜 놓고 지금 이제 방송인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기존 권력에 장악돼 있던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송 장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집권했던 당시에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 중에 UN 1, 2위원회 결의안 중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 왜 입장이 다르냐, 미국과 입장이 다르냐, 또는 이게 북한을 편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찬성해서 이것은 뭐 큰 차이가 이거 입장이 똑같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L35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는데 여기에 기권을 한 이유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하고? 2015년부터 기권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현재 이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기권이라는 입장을 선택한 이유가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다. 전쟁 피해 국가임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을 전쟁 피해 국가라고 지나치게 이 결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범 국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대로 일본이 전쟁 피해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그런 새로운 요소를 일본 측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거면은 한국 원폭 피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장관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은 제일 중요한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과 청와대 인물들도 각자의 생각을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방정맞게 언론에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협화음은 결국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엄중한 시기에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의 발표를
청와대가 나서서 부인하고 수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문정인 특보가 국방부 장관의 참수부도 창설 계획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국방장관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남북이 극한 대치 속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을 야단을 쳐서 우리나라 군의 사기와 체면을 깔아뭉개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놓고 청와대가 반발하자 바로 며칠 뒤 입장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도 핵 보유, 전술핵 공유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카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악수를 두어버렸습니다. 또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의 시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굉장히 늦춰질 것이다 라고 밝힌 반면에 통일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장관은 체제 보장은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북핵의 목적 하나를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생각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너무나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까지 결정한 뒤에도 문정인 특보는 군사적 유용성과 민생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부 및 최고 동맹국 미국의 엇박자를 계속 지금 놓고 있습니다. 또 문정인 특보는 9월 26일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의지로 항의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또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워싱턴에서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외교부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로서는 미국의 B1B 비행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어서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B1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을 비행하고 온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서로의 말이 다른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치열한 지금 남북 간의 심리전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국민들이 대통령, 청와대, 특보, 외교부, 국방부 장관의 황당한 진실 게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